안녕하세요.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이연주 한약사입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채식이 무엇인지 한번 시도해보고 또 데일리 루틴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먹는 연습이 되신 분들은 3주쯤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한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주째에는 여러분들께 내 몸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지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나 통증을 갖고 계신가요? 그 통증과 증상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들에게 묻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은 있나요? 내가 왜 이런 질병과 이런 증상을 갖고 있게 되었는지. 일단 식단일기를 적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반 정도는 알게 되세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열로 병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죠. 마치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들여다보고 이 거리 저 거리 또 박물관 이렇게 관람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기의 체질이나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균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균형이 깨졌을 때 뭔가 어떤 증상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을 바탕으로 조금씩 다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몸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로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나는 몸이 좀 컨디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바로 콧물부터 나. 나는 처음에 컨디션이 떨어질 때 목부터 잠겨. 나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바로 속이 쓰려. 나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오슬오슬 춥기부터 해. 이렇게 사람마다 증상이 계열이 틀립니다. 이러한 계열을 저는 한방에서 5가지의 컬러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눈과 연관된 증상들은 대부분 간 질환과 영향을 상호 주고받습니다. 간에 열이 있거나 간이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 눈이 충혈되거나 또는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눈에도 좋겠죠.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레몬이나 식초와 같은 신맛이 들어간 음식을 추가해서 요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간의 증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심장에 열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잘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여기저기 저리거나 또는 창백해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한방에서는 붉은색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위와 즉 소화 기능에 연관이 되는 그런 증상은요, 갑자기 입맛이 없다든지 또 매사가 불안하고 걱정, 근심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먹으면 자꾸 체할 뿐만 아니라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은 소화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노란색 음식을 좀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요. 단호박이라든지 또 귤이라든지 당근, 옥수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노란색에 해당이 돼서 자주 체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호박죽을 좀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지에 해당이 되는 증상은요, 몸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잔기침이 나면서 콧물이 난다든지 코가 자주 막힌다든지 이런 코와 연관된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뿌리채소를 많이 드시되 흰색 뿌리채소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근이라든지 마라든지 도라지, 양배추라든지 마늘이나 양파, 무와 같은 것들도 기관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신장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오행 중에서 물의 기운인데요. 물이 잘 소통이 안 되면 어딘가 붓는다든지 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굴색이 탁하거나 몸의 독소들을 바깥으로 배출을 못 시켜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검은색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검은 콩, 검은 깨, 흑미도 있겠죠. 또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도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영양을,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요.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더 독소들이 많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나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내가 이걸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질까 봐. 근데 그럴 경우에도 과하게 조리된 음식들을 한 번에 먹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방법으로 채소를 섭취하시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무난하게 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부분을 떼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신장만 관리를 해서는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선택하실 때 내가 신장이 안 좋으니까 신장에 좋은 것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빈혈인가 할 정도로 어지럽거나 또 기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어야 기력을 찾는다라고 생각해서 어지럽거나 내가 체력이 좀 떨어지면은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은 고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죽 종류나 채소 스프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은 고기를 먹었을 땐 그렇게 기운이 없었는데 채식을 하고 또 부드럽게 음식을 바꾸고 음식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꾸니까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지고 에너지도 더 많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을 소화시키고 분해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주째에는 이렇게 자기의 지병별로 내가 해당이 되는 증상별로 식재료들을 좀 선택해서 그 식재료들을 집중해서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4주째가 되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21일이 습관의 법칙이라고 하죠. 21일 정도를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내가 뇌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1일 이후에 또 한 달째가 지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채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식단 관리를 할 때 어떤 룰을 지키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가령 한 달 채식 이후에 나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꾸준하게 채식을 하겠다. 나는 정기적인 디톡스 데이를 갖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채식을 하는 사람도 정기적인 디톡스 데이를 갖습니다. 가령 죽만 먹는다든지 하루 종일 물만 마신다든지 내가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주스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음식의 종류를 단일화시키고 또 음식의 양을 줄여서 내가 소화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여주는 하루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톡스의 방법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과 주스 단식을 디톡스 데이 때 많이 권장을 하는데 주스 같은 경우는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적으로 당분 섭취를 하게 되면 평소에 당분을 많이 안 먹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현미죽을 드신다든지 미음 정도를 이렇게 가볍게 하루 종일 드시면서 대신에 그 배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레시피를 하나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에 레몬을 타서 한 1.8리터 정도를 드셔서 이렇게 관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푸른 주스를 많이 마셔서 관장을 시킨다든지 각자마다 자신의 관장법과 디톡스 방법을 가져라.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반복하기 쉽고 부담이 없고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